그래서 12,000년의 주기가 있다는 결론은 얼음 코어, 강바닥 퇴적물, 홍수 흔적, 폭발과 거대한 화재로 인한 화산재층, 고생물학적 사건, 구조적 구조조정, 고고학적 데이터와 많은 다른 사실들의 광범위한 학제간 연구에 기초했습니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환재해가 지질학적 시간척도로 거의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재난 주기에서 젊은 드리아스의 갑작스러운 온난화와 그에 따른 냉각 사이에는 불과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비전문가와 언론인들은 운석 충돌의 결과로 해석했고, 너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드라이아스 사건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급격한 온난화와 그에 따른 냉각이 정확히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했다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동시에 운석의 낙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구상의 극지방의 표류가 있었습니다. 이전 포럼을 본 사람들은 이미 어떤 재앙적인 화산 폭발과 급격한 자기장 변화가 공통적으로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원인입니다. 12,000년마다 태양계의 행성들에 영향을 미치는 외계로부터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우리 행성의 중심부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만 2000년의 재앙 주기 동안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자기극의 이동이 있습니다. 12,000년 전의 극으로부터의 이동은 예테보리 탐험, 24,000 몽고 호수, 36,000 모노 호수, 48,000 라샹 등으로 불립니다. 또한 과거 주기에서 자기장의 약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자기 연구와 연륜연대학에 따르면 라스쳔프 사건 동안 행성의 자기권은 지구 반경의 약 3.8배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가설은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이 자외선의 플럭스 증가로 인해 약해진 자기장이 더 많이 통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의 모델에 따르면 동시에 적도 지역에서도 지구에서 오로라가 관찰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장의 이러한 변화는 이미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매개 변수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재앙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12,000년 주기의 자기장의 변화, 그것이 지구에 어떤 이상 현상을 일으키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1995년의 핵의 변화로 인해 이전에 연간 15km의 속도로 움직이는 북쪽 자극이 3.5배 급격히 가속되었음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외부 핵내 가열하고 그 내부의 철 용융물의 흐름을 가속화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남대서양 자기 이상 현상은 자기장의 약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지구 자기장의 강도는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자외선, X선, 감마선, 그리고 그것들의 유도체와 같은 더 강력한 우주 방사선의 흐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외부 우주 충격의 훨씬 더 큰 흐름이 핵을 향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라 보렐리스. 그리고 아마도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핵의 불안정화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비정형 오로라입니다. 올해는 지구의 여러 비정형 지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밝고 빈번한 오로라가 특히 많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에 감탄하면서 소셜 네트워크에 많은 사진과 비디오를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기에는 감탄할 것이 없으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로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양풍과 지구의 자기장 및 대기의 상호작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태양풍 입자는 산소와 질소와 상호작용하여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오로라로 관측합니다. 대전된 입자가 대기를 얼마나 깊이 침투할 수 있는지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색을 가진 오로라가 관찰될 것입니다. 각 고도는 대기의 구성과 밀도에 의해 결정되는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는 오로라를 녹색으로 주로 극지방에서 보는데 익숙합니다. 녹색 오로라는 중간 에너지의 태양풍의 하전 입자가 원자 산소와 상호작용할 때 지구 위 100에서 200km 고도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로라는 빨간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에너지 태양풍 입자와 원자 산소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보통 그것은 200km 이상의 높이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에너지 입자는 행성의 자기장에 의해 이 고도 아래로 침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오로라는 드물었고 그것들은 오직 강한 자기 폭풍 동안에만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극도로 놀라운 이상 현상을 관찰합니다. 붉은 오로라가 매우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90km 미만의 고도에서 그 징후가 관찰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자기장이 약해지고 자기 방패에 의해 반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풍의 활성고 에너지 입자가 대기 깊숙이 자유롭게 침투하여 지구에 가까운 원자 산소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더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더 크고 더 높은 하전 입자의 침투라는 것입니다. 적색 오로라가 이미 낮은 대기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위의 보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로라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두 번째 이유는 대기의 상층과 중층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대기가 가라앉고 상층과 중층의 밀도가 감소합니다. 또한 화학 성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고도 130km에서 O2, 산소 농도가 2대 4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손실률은 계산된 모든 모델을 훨씬 능가합니다. 이것은 대기 중의 산소 감소로 이어지는 특정 병리학적 과정을 나타냅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75km 고도에서 태양풍으로 인한 O3, 즉 오존의 파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는 50km 이하의 고도에서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이미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UV 보호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붉은 오로라는 이미 중위도에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것들이 2023년 2월과 3월에 관측되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 독일의 하늘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정적인 붉은 오로라의 한 예입니다. 변칙적인 붉은 오로라 외에도 파란색과 청록색, 흰색, 심지어 분홍색 오로라도 관측되었는데 이는 태양풍이 지구 표면에 더 가까이 침투하고 자기장에 균열이 생겼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태양 플레어 동안 오로라는 점점 더 적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미리 예측할 수 없었고 그것의 도착을 예상하지 못했던 2023년 3월 24일 강력한 자기 폭풍 동안 북부 오로라는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그리고 애리조나와 같은 남부주에서도 미국에서 관측되었습니다. 폴라 오로라는 체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남부와 같은 유럽의 남쪽 위도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극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밝고 빈번한 오로라는 태양의 활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태양은 현재 태양풍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입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활동의 최소 기간에 있습니다. 오로라 변칙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자기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대기가 수축되고 태양풍이 지표면에 점점 더 가깝게 하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장의 그러한 큰 교라는 지구의 중심핵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세르베루스의 블랙마크라고 의심하지 않고 이 현상에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진귀한 빛깔의 오로라를 감상하는 것은 단도대에 누워 칼날의 순수함과 날카로움에 감탄하는 것과 같다. 불행히도 과학계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헛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더 심화될 뿐이고 우주에서 오는 점점 더 가혹한 방사선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더 빈번해진 또 다른 변칙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빛의 기둥처럼 보이는 자기장의 비정상적인 행동의 국소적인 표현입니다. 이전에는 오로라 기간에만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지만 지금은 오로라가 없어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런 현상은 주로 가로등 불빛이 있는 밤의 추운 지역에서 관측됩니다. 여러분은 육각형 또는 기둥 모양의 얼음 결정체가 공중에 하나씩 매달려 있고 광원에 의해 조명되기 때문에 그러한 빛 기둥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에서 20년 전의 밤 겨울 사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것들 위에 있는 빛의 기둥들을 자주 보셨습니까? 결국 가로등은 있었지만 기둥은 없었습니다. 현재 얼음 결정을 보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가 아닙니다. 요즘은 빛기둥이 무리지어 나타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것들을 비추는 가로등의 색으로 밝게 채색되어 있지만 기둥의 빛의 세기는 광원의 밝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비정상적인 것은 광원과는 무관하게 붉은 색조나 색을 띤 빛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의 기둥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기기로 감지할 수 없는 자기장 특성의 비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자기장의 국부적 약화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현상 동안 우주 방사선은 자기장 선을 따라 지구 표면으로 침투하여 공기 중의 분자와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이 오로라와 비슷하게 기둥을 다른 색조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얼음 결점은 자기장의 전력선을 따라 매달린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장의 국부적인 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로라에서처럼 빛의 기둥에 있는 빨간 색은 우리가 숨쉬는 산소 분자가 혹독한 우주 방사선에 의해 파괴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분자 산소는 붉은 빛을 방출하는 원자 산소로 변합니다. 이는 결국 자기장의 비정상적인 영역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자기장의 전력선이 왜곡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기는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훨씬 더 심각한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빛의 기둥과 같은 현상들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매우 무서운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 자기장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고 가혹한 우주 방사선은 지구 표면으로 점점 더 깊이 침투하고 있으며 대기 중의 산소는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적이고 교육받은 사람들로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변칙적인 극광, 빛의 기둥에 감탄하며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임박한 죽음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장의 전형적인 이상 현상은 무섭고 놀라운 현상으로 12,000년에 한 번씩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 충돌로 인해 지구의 중심부가 불안정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 세르베루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우리 모든 인류 블랙마크를 줬고 우리는 그것을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그의 선고를 지시하는 세르베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이 중심에게 대한 외부의 우주적 충격으로 인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충돌이 전체 태양계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행성의 핵심으로 간다면 유사한 자기 이상이 다른 행성에 기록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매우 정확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성에서 직접 측정하거나 간접 징후를 분석하여 다른 행성의 자기권 변화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저 탐사선은 46년 전에 다른 행성들을 탐사하러 갔으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변화를 기록하기에 충분한 통계를 수집했습니다. 태양계 행성의 자기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추가적인 에너지는 12,000년 주기 동안 우주 공간에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의 중심부로 옵니다. 그것은 행성의 자기장을 생성하는 중심핵입니다. 지구 중심부에 대한 우주 충돌의 영향으로 1995년부터 우리 행성의 자기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전형적인 극광, 남대서양 변칙의 성장, 그리고 극이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외부 충격은 또한 다른 행성과 그들의 위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 볼 수 있는 자기장 변화의 징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금성에서는 2006년에 처음으로 자기장이 감지되었지만 이전에는 자기장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로라 보레알리스는 현재 금성에서 관찰됩니다. 그들은 다양한 모양과 강도의 가벼운 움직이는 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지구 전체에 퍼집니다. 이 모든 것은 2006년 이후로 금성의 중심부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은 스스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화성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난 재앙의 결과로 핵의 기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오직 붉은 행성의 표면에 자화된 암석만이 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석의 자화는 매우 약해서 오로라 보레아리스의 발생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오로라 보레알리스는 북부적인 자화 영역에서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2004년 8월 11일 화성 남반구에서 화성 오로라 보레아리스가 처음으로 관측되었습니다. 그것은 태양계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종류의 오로라 보레아에 해당합니다. 2004년과 2014년 사이에 총 19개의 오로라 보레아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화성의 자기 암석 이상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화성에서 거대한 뒤틀린 이산 오로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외선으로 이루어진 빛의 뒤틀린 띠 형태로 지구의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오로라 보레아리스가 화성에 나타난다는 것은 심지어 기능하지 않는 화성의 중심핵의 특성에도 극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그것은 또한 주기 동안 추가적인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의 자기 특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목성에서는 자기장이 지구보다 2만 배 더 강하며 오로라 보레알리스는 엑스레이 범위에서 발생하며 지구보다 1000배 더 강합니다. 2017년 주노 위성의 데이터는 목성의 자기장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에 목성을 탐험했던 보이저 탐사선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명백해졌습니다. 자기장의 가장 큰 변화는 대청정으로 알려진 목성의 적도 근처의 강력한 자기장 영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변화는 자기장에 대한 외부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이는 대청점의 변화가 가스 거성의 중심에게 특성 변화와 정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현재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지구의 남대서양 자기 이상 현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가장 큰 위성들은 또한 극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리스토 북극광이 2021년에야 처음으로 감지되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12,000년의 주기 동안 코어의 자기 특성의 변화가 가스 행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성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코어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비교하여 토성은 훨씬 더 큰 자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극광은 보통 태양풍에 의해 발생하는 반면 토성에서는 태양풍이 극광의 역학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토성에서는 극광이 적외선과 자외선 범위, 즉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범위에서 반짝입니다. 태양풍이 토성의 극광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2017년 토성에서는 고전적인 것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북극광이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북극 상공의 대기 상층부에 있는 초고속 바람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 있는 자기장의 매개 변수가 이전의 관측과 비교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 화성, 금성과 같은 지구형 행성뿐만 아니라 목성, 토성과 같은 가스 행성과 심지어 위성에서도 일어납니다.
행성의 자기장 변화는 중심액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과정의 동시성은 12,000년 주기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의 중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 충격이라는 단일 외부 요인을 가리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다른 행성의 자기장 이상은 지구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태양계 전체가 행성의 중심액에 대한 우주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늦게 여러분은 왜 행성의 중심액이 외부 충격에 정확히 반응하는지, 그리고 중심액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른 행성의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물리적 현상이 중심액의 기능 장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와 우주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다른 행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통해 자기장의 이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지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지구에서, 인간에서 곰팡이, 곤충,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자기장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비정상적인 변화는 그들의 중요한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오늘 여러분은 그것들이 얼마나 재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자기장 변화가 생물체에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은 방사선만큼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고, 자기장 노출로 인한 생물체의 돌연변이와 암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기장은 유기체의 유체 매체에서 전기 전도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기체가 더 복잡할수록 더 적응적인 보상 메커니즘은 신경계와 면역계, 그리고 유체 매체의 형태로 자연에 의해 제공됩니다. 더 작고 단순한 유기체일수록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구 자기장이 모기와 코끼리에 미치는 영향은 유기체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곤충들은 자기장의 변화에 더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멸종된 모든 종의 절반이 곤충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곤충의 멸종률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보다 8배나 높습니다. 1995년 이후 지구 자기장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된 지난 25년에서 30년 동안 곤충의 수는 매년 2.5%씩 감소했습니다. 곤충과 자기 폭풍의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에는 12,000년의 대격변 주기 동안 행성의 핵심 변화로 인해 지구 표면의 비정형 자기 이상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우리 장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주로 이러한 영역에 반응합니다. 이 구역의 자기장이 약해지면 종의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긴장이 증가하자마자 종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변동으로 동물은 생존하고 적응하고 인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행성 자기장의 급격한 약화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로 동식물의 대량 멸종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약 100만 종의 동물, 식물, 곰팡이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후 변화, 서식지 변화 또는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치명적이지만 심각하게 연구가 부족합니다. 오늘날 자기장의 변화로 인한 종의 멸종의 범위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의 6번째 대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생물들이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이것이 인간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자기장 이상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동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단순한 종들은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종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곤충 2019년 생물학적 보존 저널은 곤충 종의 41%가 감소하고 그중 3분의 1이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벌 종의 46%가 멸종되었습니다. 벌들은 지자기 정보를 사용하여 생체 시계를 동기화하고 우주를 항해하고 벌집을 짓고 여왕 세포를 만드는 등의 일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없는 숲에서조차 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 이는 자기장 변화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많은 종의 나비와 나방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그들의 수는 2000년과 2009년 사이에 58% 감소했습니다. 독일의 보호 지역의 곤충 개체 수는 지난 27년 동안 76% 감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푸에르토리코의 열대 지방은 36년 동안 곤충의 바이오매스가 78에서 98% 감소했습니다. 곤충의 수가 감소하면서 곤충을 잡아먹던 새, 개구리, 도마뱀이 멸종했습니다. 곤충의 대멸종은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모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종들의 소멸은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동물 세계의 전체 복잡한 시스템의 점진적인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구리와 양서류 지난 20에서 40년 동안 지구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양서류 종의 개체수가 전례 없는 규모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과학자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었고 특히 북미에서 대중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암수동체 개체 및 기타 병리학을 초래합니다. 물의 화학적 분석에서 모든 매개 변수는 정상 한계 내에 있었고 이는 자기장 변화의 영향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네덜란드 분더보스의 넓은 숲 지역에서는 2008년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롱뇽의 개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이전 개체수의 4%만 남았습니다. 자기장의 변화는 민물 갑각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 자기장의 약화는 다프니아 동물성 플랑크톤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번식을 늦춘다고 합니다. 조류는 철새의 이동 중 자기장을 이용하여 방향을 잡습니다. 북미에서 152종의 육지새를 200만 마리나 포획한 연구는 새들이 지자기 교란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이탈했을 때 조류 불황의 대량 현상을 드러냈습니다. 측정 장치로 감지할 수 없는 이상한 지역. 요즘에는 현대 장치로 감지되지 않는 자기장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이주 조류들이 동향지로 날아가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조류 비행에는 비자연스러운 공기의 희박성으로 특징지어집니다. 2020년 수십만 마리의 죽은 철새들이 미국 남서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새들은 극도의 피로를 제외하고는 좋은 신체적 상태였습니다. 마치 어떤 힘이 그들을 지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날도록 강요하는 덫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조류학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새 떼죽음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현대 기기로 감지되지 않는 지역적 자기장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관측되며 이로 인해 불안한 사실들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래, 돌고래, 해안 물개, 악어 등의 서부 해안에 집단 표류했습니다. 질병에 등록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야생 사슴, 염소, 양의 광분 사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이 사망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점점 멸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식물은 이러한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주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종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지구 중심부의 변화와 관련된 감지할 수 없는 자기 이상 현상의 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이러한 자기적 이상에 반대할 것이 없습니다.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다른 행성의 기후 변화, 깊은 초점의 지진, 그리고 지구 내부의 파괴적인 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왜 우리는 갑자기 곤충과 동물의 멸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까요? 문제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안, 그리고 곤충과 동물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우리가 지자기 이상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기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은 다양한 징후에 의해 간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학제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후 변화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수록 문제를 더 잘 조사할 수 있고 해결책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류로서 우리는 이제 매우 위험한 가장자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상 현상이 이미 동물군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중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면역되지 않습니다. 지금 발표할 정보에 모든 전문가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초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현재 지구 자기장이 10% 정도 약화됐고 이런 추세가 뚜렷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은 우주 방사선의 영향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종양학적, 바이러스학적, 그리고 다른 종류의 질병들의 급속한 성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기 폭풍 동안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하여 심장 발작 및 뇌졸중의 수가 2~3배 증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장이 변하면 적혈구의 외부 전하가 감소하여 접착력이 생긴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됩니다. 혈액응고가 약 2.5배 증가하여 혈전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구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정신질환, 암의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충격적입니다. 저는 공식적인 과학이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또 다른 극도로 불안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고 너무 일찍 죽기 시작했습니다. 부검에서 유기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맥류, 심장의 흉터, 혈전 또는 혈관 파열이 없음, 심장이 단순히 꺼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갑작스러운 성인 사망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의사들은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고 발생하는 사례의 수에 낙담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수는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아직 공식적인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핵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또 다른 유형의 비정상적인 이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구 표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자기장 강도의 급격한 국소 증가입니다. 인간의 몸은 그러한 영역에 노출되면 단순히 폐쇄됩니다. 처음 2에서 3분 이내에 소생술을 수행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오늘날 행성의 중심에게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이상 현상이 지구의 다양한 지역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것은 새로운 세계적인 전염병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오늘날 인간의 생명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형식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의 형식을 소비자에서 창조적으로 바꿔야 인간 생명이 최우선이고 과학자들은 이러한 변칙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즉 핵을 안정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무제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우주적 영향에 저항하는 방법이 발견될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구 자기장의 이상 현상은 이제 극도로 위험하고 이미 사람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대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아직 지구 자기장의 붕괴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이러한 유형의 이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민들을 덮친 엄청난 수해 기후 재앙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메카의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은 춥지 않았습니다. 한랭지가 국지적으로 나타나더니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력한 클라우드 시스템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서 폭우와 우박을 가져왔는지 보세요. 잠시 후 기온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무도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갑작스러운 국지적인 온도 강화는 예를 들어 추위를 가져오는 북극 사이클론에 의해 설명하려고 시도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이클론은 도중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이클론이 움직일 때 그것은 전체 궤적을 따라 그 뒤에 차가운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북극 저기압은 위에서 갑자기 내려와 국부적으로 차갑게 만들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유사한 순간적인 국지적 온도 강화가 행성의 다른 지역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21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기온이 기록적인 22디그리 셀시어스까지 30분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와이오밍의 한 기상 관측소에서는 불과 2분 만에 11디그리 셀시어스의 전례 없는 온도 강화를 기록했습니다. 2월 3일 미국 워싱턴 산해 관측소 근처에서 기온이 영하 44디그리 셀시어스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산은 세계 최악의 날씨로 알려져 있지만 2월 3일의 기온 하락은 기록적이었습니다. 영하 78디그리 셀시어스의 체감 온도와 시속 204km/h의 돌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바람의 조합이었습니다. 기온이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져 나무와 흙이 폭발하고 얼어붙은 물에 금이 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 있었다면 2분 안에 동상에 걸렸을 것입니다. 기온 하락과 동시에 압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성층권이 낮은 대기권으로 부분적으로 떨어짐으로써 이러한 극단적인 조건들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화면에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국소화된 온도 강화는 아직 우리의 장비에 의해 감지되지 않은 또 다른 유형의 비정상적인 자기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대기 분자의 이온화 중단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온화 대기 중의 공기 분자의 전하가 자기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자기 이상 영역에서는 대기 중 분자의 이온화가 변화하고 그 결과 분자 간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공기는 덜 조밀해지고 대기의 상층부에서 차가운 공기는 빠르게 지구 표면으로 내려오고 반면 따뜻한 공기는 성층권으로 올라갑니다. 이 현상은 대기 수축 또는 전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빠르게 발생하고 국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기의 최상층에 있는 분자의 질적 전하를 측정함으로써 감지될 수 있습니다. 탐사선은 지구의 다른 부분에 배치되어 공기 분자에 대한 전하, 강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뒤집힌 영역을 연구하여 자기장의 변화와 지구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에서 그러한 감압 구역의 또 다른 징후는 에어 포켓이 뚜렷한 이유 없이 형성되는 청천난기류의 발생 증가입니다. 이 현상은 예측되지 않으며 레이더에 의해 감지되지 않습니다. 2023년 3월 2일 루프트한자 승무원은 약 11km의 고도에서 심각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그 비행기는 문자 그대로 아래로 1000피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22년 12월 18일 유나이티드 항공의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바다 위 670m까지 상승했습니다. 갑자기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비행기가 물 위 200m 밖에 있지 않았을 때 그 승무원들은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21일 중국 동방항공의 한 비행기가 중국 쿤밍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2시간의 정상적인 비행 후에
그 여객기는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분 만에 그 비행기는 7k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기장은 추락을 피하고 고도를 높이려고 했지만 순식간에 비행기가 90도 방향을 틀어 땅의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몇 가지 예를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뚜렷한 외부 조건 없이 고도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비행기는 말 그대로 공기주머니에 떨어져 심각한 재난과 인명 손실로 이어집니다. 대기압축 및 대기압축 현상은 일반적인 자기 이상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이러한 병리학적 구역 중 하나입니다. 비행기와 배는 때때로 그곳에서 사라집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자기장의 파괴로 인해 공기 분자 간의 접착력이 감소하여 공기 포켓이 형성됩니다. 공기는 단순히 비행기를 지탱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들의 물 분자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들 사이의 결합은 약해지고 물은 너무 유동적이 되어 배들은 말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적인 손상 없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경우처럼 어디서 비정상적인 자기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았다면 요즘은 그런 버뮤다 삼각지대가 더 자주 그리고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여객기가 비행하는 고도 8km 이상에서 대기 중에 더 많은 난기류 포켓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머니들은 이미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과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주머니가 많은 때가 올 것입니다. 이륙하면 안전하게 착륙할지 확신할 수 없고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무섭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생명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회의 소비자주의적 형식에서 그러한 변칙들은 제대로 연구되지 않고 더욱이 공황을 야기하지 않고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될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항공사가 비행이 현재 위험하다고 진술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세요. 외부의 우주 충돌로 인한 지구 중심부의 오작동으로 인해 우리 행성의 자기장은 재앙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비정상적인 오로라, 가벼운 기둥, 대기의 빈 공간, 난류 이상, 공기와 물의 분해 영역, 전복이 형성되는 곳, 자기 이상 영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이 일반적으로 코어의 붕괴와 관련이 있다면 자기 이상의 국소 이동 영역은 훨씬 더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행성 내부에서 갑자기 전자기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발은 지구 내부의 마그마 공동 폭발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우리는 앞서 이 포럼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비극을 초래한 지진을 포함하여 심층 지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마그마의 캐비테이션 폭발에서 파동은 어트킨 효과에서와 같이 접선 방향으로 발산하여 행성 표면의 비정형 자기장 이상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핵의 불안정화로 인해 이러한 폭발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므로 곧 위의 이상 현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창자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수의 번개를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번개 수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들은 전자기장의 변화에 대한 모든 사실은 우리의 중심핵이 이미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지구가 현재 기후 재앙의 순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 포럼에서 여러분은 인류가 2036년보다 더 일찍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또 다른 확인은 지구 전체의 기후 이상과 재난의 심화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과 기후, 세르베루스의 모든 습관들을 주의 깊게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단순히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도 반대할 수 없는 기후 케르베로스의 힘의 성장에 대한 끔찍한 사실을 담은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와 힘의 자연재해는 전에 우리 인류가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터져나온 세르베루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케르베루스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기후를 관찰해왔습니다. 우리는 주 7일 24시간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창조적 사회의 기후 모니터링 팀의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심지어 몇몇 연구기관들도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뭉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르베루스를 보면서 우리는 세르베루스가 성장하고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지구를 파괴하고 우리의 집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후 세르베루스가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모든 습관을 연구해야 합니다. 각각의 비용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입니다. 세르베루스는 이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식별할 수 있었던 습관에 대해 말해줄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나면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르베루스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번개처럼 빠르게 공격합니다. 우리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불이 오고 있어서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했어요. 끔찍해요.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우리는 창문에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집이 당신 뒤로 미끄러져 내려와 당신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영화와 같았어요. 우리는 집을 잃었어요. 하지만 우린 괜찮아요. 3월 28일 사람들은 조지아의 도시 거리를 평화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거리 구조물의 잔해 아래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이 바람으로 너무 흔들렸어요. 지진인 줄 알았어요. 여기 보세요. 바람이 시장의 지붕을 완전히 벗겨냈습니다. 3월에 일본 미야코지마시는 1시간 만에 한 달 이상의 가물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비를 피할 곳을 찾는 동안 기록적인 양의 물이 여러분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홍수로 변합니다. 3에서 4분 안에 수위가 2m 상승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방에 물이 가득 찼어요. 10분 안에 빗들 전체가 강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거대한 쓰나미가 지나간 것 같았어요.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세르베루스는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공격의 전술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계절을 바꿉니다. 남반구의 여름이었던 2023년 2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호주와 아르헨티나에 눈이 내렸습니다. 유럽에 있는 동안 한겨울에 여름이 왔습니다. 독일에서만 겨우 3일 동안 982개의 더위 기록이 깨졌습니다. 며칠 후 유럽의 폭염은 이상 한파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더위와 추위가 재앙적으로 빠른 속도로 번갈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세르베루스의 무서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로코에서는 눈이 매우 희귀합니다. 하지만 2023년 2월에 폭설이 내린 후 몇몇 공동체의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습니다.
긴급 원조는 항공편으로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기후의 세르베루스는 공격이 정교하고 창의적입니다. 열대성 사이클론 프레디는 2023년 2월 인도양에서 형성되었습니다. 35일간 지속된 사이클론은 1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거리를 여행했고 남반구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이 되었고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레디는 이전에는 없었던 7번의 강도를 높였고 그 궤적은 일반적인 사이클론 트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몇 번이나 돌아서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사이클론 프레디는 제한적인 파괴를 남겼고 6개국에서 600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기후의 세르베루스는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주민들은 익숙한 폭우 소리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기습적인 홍수와 여러 차례의 산사태가 일어나 잠자는 사람들이 있는 50여 채의 집이 매몰됐습니다. 세르베루스는 연민을 모릅니다. 이제 그는 이미 정말 끔찍한 타격을 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규모 7.8의 지진이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평화로운 잠자는 도시들을 파괴했습니다. 이번 치명적인 지진은 규모 7.5의 두 번째 강력한 지진과 수천 번의 여진이 뒤따른 끔찍한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식 수치로만 5만 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간 세계적인 규모의 비극이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자기야, 두려워하지 마. 친구들, 우리는 진동 때문에 묻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괜찮으세요, 할머니? 정말 아무도 없나요? 우리는 완전히 묻혔어요. 오알라. 지진이 발생한 후 영향을 받은 지역들은 급격한 한파와 폭설을 경험했고 그 후 심각한 홍수를 겪었습니다. 세르베루스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시리아와 튀르키예와 같은 규모의 재앙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세르베루스의 식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집어삼키고 우리의 집을 빼앗고 있습니다. 불은 번지고 있고 수백만 헥타르가 타고 있으며 진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홍수가 점점 더 큰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2000년 이후로 비정상적인 강우량이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르베루스는 전에 더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의 타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올해 일본과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집과 차량에서 눈에 갇혀서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눈도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공격 기간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가뭄은 해마다 심화되는 지속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3월인데 눈이 녹으면서 저보다 물이 더 높아서야 하는데 대신 강바닥이 완전히 말랐어요. 1년 내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3개월이 아니라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만약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름에는 더 나빠질 것이다. 올해 가뭄은 극심했고 지난 2년간도 흙이 말라붙는 가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흙이 모두 말라붙었어요. 무자비한 더위의 물결이 점점 길어지고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미 2월에 기록적인 화씨 10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르베루스는 많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모두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 동시에 여러 영토를 공격하고 동시에 재난이 발생합니다.
2023년 2월 말 열대성 사이클론 프레디가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겨울 폭풍과 역사적인 토네이도가 발생했고 호주와 칠레에서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비와 홍수가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리고 다른 17개국을 강타했고 필리핀, 인도, 그리고 페루에서는 진흙흐름과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는 진도 6 이상의 5개의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모든 사건들이 아닙니다. 대격변이 동기화되어 서로를 강화합니다. 이런 일은 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토를 움켜쥐고 있는 기후 세르베루스는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시는 기록적인 강우량에 의해 강타당했습니다. 6시간 동안 3년 동안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후 5개월 동안 거대한 우박과 눈, 모래폭풍, 폭풍과 토네이도, 집중호우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3개월 넘게 폭탄 사이클론과 대기권 강력한 지진, 수백 건이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주주민들이 이런 일을 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후재해는 한 지역에 걸쳐 계단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재난의 물결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파괴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세르베루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국적이나 피부색을 신경 쓰지 않으며 국가나 국경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커지고 더 많이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동영상은 기후 세르베루스가 현재의 불안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성별, 인종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위협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지금 반대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제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기후 변화의 진짜 원인에 대해 더 빨리 배울수록 기후 변화를 없애기 위한 더 빠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우리를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 방송을 공유하고 지금 당장 생방송을 진행하고 초대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얼마나 재앙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파괴와 비극과 슬픔을 가져오는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은 지구상의 재난 증가의 실제 규모와 이것의 진정한 원인에 대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 사회 프로젝트의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이 진실을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 춤 또는 노래를 통해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이 뮤직비디오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세계 사회의 관심을 기후 변화의 진정한 원인과 유일한 출구인 창조적 사회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break silence to save your life. Now is the time for your voice and your actions to bring the light. Say there's a way, there's a way out of dark today to wash your lies away. Say there's a way, there's a way to tame what is underground. You need to make your voice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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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Knocking on closed doors of empty room has no sense. Better reach people with your hearts and your voices. No point to break through the walls and defense. Better break through veil of their ignorance. There is a way out if you start to act right now. Be of good courage, for there is no fear in love. Love for humanity is way with no doubt. Creative society is our way out. Say there's a way, there's a way out of dark today to wash your lies away. Say there's a way, there's a way out of false to true. If one cracks now, i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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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감사해요. 이 노래에는 지하에 있는 것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는 오늘날 문제가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지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심지어 지난번에도 사람들은 왜 그것이 지구에서 대재앙을 일으키는 2000년 주기의 핵심인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바닥을 다시 우리 과학팀에게 넘깁니다.